영국의 물리학자 중 한 명이 아침에 일어나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지만 평소처럼 산책을 했고 그곳에서 느껴지는 공기와 바람이 평소 같지 않음을 느꼈죠. 주변을 감싸던 모든 것들이 평소와는 다른 동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원래의 내가 마치 가상의 공간에 들어와 있다는 낯선 느낌이었죠. 우리는 삶 속으로 누군가 다가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이라고 말을 한다면 큰 사고를 경험하더라도 나만의 게임이란 생각으로 삶 자체를 온전하게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속이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을 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을 초빙해 이 사람의 가짜 손을 만들어 놓은 후 실험이 시작되면 그에게 가짜 손을 보여주고 진짜 손은 보이지 않게끔 가립니다. 이후 그의 진짜 손과 가짜 손에 똑같은 충격을 주며 고통을 느끼게끔 하죠. 다음은 가짜 손에만 충격을 가함해도 그는 진짜 손에 충격이 가해진 것처럼 똑같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실험은 뇌를 속인다면 고통이 없음에도 실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험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뇌의 동작에 대해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현재에도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3D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요. 도시, 건물, 사람, 스포츠까지 20년 전 게임과 비교한다면 현재의 게임은 정말 빠르게 성장한 그래픽을 보여줍니다. 아주 오래전 이렇게나 빠른 컴퓨터 그래픽의 성장을 예견한 가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3년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거대한 양자 컴퓨터로 돌아가는 시뮬레이션이며 초당 1017회의 연산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존재한다면 인간의 뇌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당시 이 논문 속 가설을 반박하는 주장이 더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양한 분야에서 수학적 이론이 구체화되고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함께 나오게 되며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제시된 이론들을 우리의 삶과 대입하면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미스테리도 함께 풀어볼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물리학자들이 제시한 컴퓨터와 우리 세상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컴퓨터는 CPU와 그래픽카드 등에 의해 데이터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빛 또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제한되어 있죠. 이건 우주 또한 빛의 속도인 초속 30만 km로 제한이 걸려있는 대형 서버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눈으로 봐야지만 구현되는 데이터 값입니다. 스타크래프트를 보면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화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이터 값으로만 존재하다가 보이는 곳으로 이동을 할 시 시각적으로 구현이 되어 우리 눈에 형상화됩니다. 이건 컴퓨터 게임 속 불필요한 데이터 값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미시세계 속 입자들 또한 관찰하기 전에는 파동 상태로 퍼져 있다가 관찰을 했을 때에만 우리 상식선의 위치와 속도를 가진 입자로 변하게 되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 세상의 구성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메커니즘이 닮아있다는 얘기가 되죠. 세 번째 가설은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설계한 것처럼 인간의 뇌와 우주의 메커니즘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1천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로 조합된 우리 뇌는 1천억 개의 은하와 100조 개의 행성으로 조합된 우주와 작동 원리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뉴런이란 전기와 화학적 신호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세포인데요. 왼쪽이 뉴런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뇌이고 오른쪽이 은하로 이루어진 우주의 모습이죠. 우리의 뇌는 뉴런을 통한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 움직이는 메커니즘입니다. 실제 우주 역시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컴퓨터 역시 전기 신호로 작동을 하고 있죠. 네 번째 가설은 인간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원자가 모두 똑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정신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같은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가설입니다. 이 이론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게임 안에서 창조됐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 게임 속 스테이지를 깨나가는 캐릭터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이 세상이 게임 시뮬레이션이라면 게임을 만든 이는 누구며 게임을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목적을 둔 가설 중 하나로 인류 구원설이 있습니다. 신들이 있는 그곳은 거대한 발전을 이뤘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며 자신들의 공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류 구원의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계속해서 돌려보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이론을 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먼저 게임을 주도하는 플레이어를 신이라고 명칭합니다. 신은 현재의 우리들처럼 다양한 모습과 역할을 가진 존재들의 집합체이며, 이들은 빅뱅이라는 우주 스위치를 통해 세상이라는 게임을 가동, 수족의 은하라는 서버를 만들어 각자 게임을 시작합니다. 시대와 나라, 지역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스테이지를 선택하고,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세팅으로는 타고난 성격, 재능, 집안의 내구력, 건강 등을 설정하며 레벨을 부여합니다. 전세계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하듯 신들도 플레이 시간과 설정값이 모두 다를 것이며, 같은 시간 안에서도 원하는 결과값을 다르게 세팅하고 플레이가 이루어질 겁니다. 각자 다른 서버에서 플레이되기에 우리는 이 서버를 볼 수 없고 대신 4차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 캐릭터가 플레이되는 시간, 즉 우리의 수명은 100년 안팎이지만 실제 신들이 있는 곳에서 플레이하는 시간은 몇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행성의 1시간과 지구의 7년이 맞먹는 이론과 비슷합니다. 게임 속에서 플레이되는 스테이지는 지구의 초기 환경이 시작된 프리캄브리아 시대, 산소의 증가로 다양한 생명체가 시작된 페일로조익 시대, 공룡이 등장한 메조조익 시대, 인간이 출현한 신생대, 앞으로 생겨날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들까지 개발되어 있고 현재에도 플레이 중에 있는 것이죠. 우주란 이 게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사양 알고리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라는 시간적 제한이 걸려 있어 사양 대비 플레이량이 늘어나게 되면 프레임 버퍼가 생겨 시공간이 휘게 되죠. 우리는 이걸 상대성 이론으로 말합니다. 덕분에 스테이지 곳곳에는 프로그램 오류가 생겨납니다. 캐릭터가 멈춘다거나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버그가 나타난다거나 같은 동작이 반복되는 등 우리는 이걸 유령과 미스테리 등으로 표현하죠. 결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버그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데이터들은 블랙홀을 이용해 삭제를 하며 데이터 값을 줄여나갑니다. 신들은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캐릭터별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설정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플레이합니다. 만약 잘못된 선택으로 플레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캐릭터들은 자진해서 에너지가 소멸되게끔 프로그램되어 있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 이 시뮬레이션 가설은 AI가 급속으로 발전하여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작점에 들어서면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행동하고 상상하는 것들은 우리를 플레이하는 신들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일 수도 있으며, 시간 대비 몇 배로 발전하는 과학의 속도를 보자면 현재의 우리 모습 또한 신들의 진화 전 과거 모습일지도 모를 일이죠.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미스테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객기의 실종, UFO, 거인의 흔적 등 어쩌면 이런 것들이 다른 차원, 여러 서버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신들이 만들어낸 오류들일지도 모릅니다. 현재까지는 상상밖에 할 수 없는 이론이지만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